무려 1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재산을 가졌으면서도 친아들에게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면 어떨까요? 홍콩의 전설적인 스타 패트릭 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화려한 명성과 수십 년간 이어진 스캔들 이상의 것을 남겼습니다. 그는 연예계 전체를 뒤흔든 엄청난 폭탄 선언을 남겼죠. 복수와 조종이 뒤섞인 충격적인 유언으로 자신의 아들인 니콜라스 체와 전면을 이은 장백지를 완벽하게 배제해버렸거든요. 대신 그는 엄청난 규모의 재산을 어린 손자들을 위해 제3자인 외부 인물에게 맡기는 선택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어두운 가족의 비밀이나 배신, 혹은 치명적인 삼각관계가 그를 이런 냉정한 결정을 내리게 만든 걸까요?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홍콩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상속 스캔들을 파헤쳐 보시죠. 준비되셨나요? 홍콩 연예계의 거물 패트릭 체가 사망하면서 남긴 1억 달러 상당의 유산은 홍콩 전역을 순식간에 소문으로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유산 규모도 놀랍지만 그의 최종 유언장이 공개되자 상류층은 물론 타블로이드지까지 큰 충격에 빠졌죠. 사람들은 재산이 어떻게 나눠질지 궁금해했지만 그의 유언이 이토록 치밀하고 냉혹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패트릭 체는 자신의 막대한 재산 중 90%를 오직 어린 두 손자에게만 상속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가족, 내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을 완전히 건너뛰는 충격적인 결단을 내렸죠. 그는 유명한 아들 니콜라스 체를 유산 상속에서 배제했고 결과적으로 스타인 아들에게 돌아간 몫은 극히 미미했습니다. 놀라운 건 아이들을 홀로 훌륭하게 키워낸 전며느리 장백지에게도 직접적인 상속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왜 이런 독특한 방식으로 재산을 배분했는지 대중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복잡한 법정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대중의 혼란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손자들의 미래를 위했다면 당연히 아이들을 직접 돌보고 있는 엄마에게 재산을 맡기는 게 상식적인 일이니까요. 그런데 패트릭은 엄청난 부를 가진 영화계의 전설, 임청아를 재산관리인 및 수탁자로 지정해버렸습니다. 이 결정은 언론마저 혼란에 빠뜨린 아주 전략적이고 고도의 계산이 깔린 선택이었죠. 임청아는 그 자체로도 엄청난 재력을 가진 인물이었고 관리해야 할 유산보다 훨씬 큰 재산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홍콩 영화의 황금기를 함께하며 생사고락을 같이 한 정말 깊은 신뢰를 쌓아온 오랜 친구 사이였거든요. 패트릭은 누구보다 그녀를 믿었습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제3자에게 재산을 넘김으로써 철저한 법적 울타리를 친 셈이죠. 그는 막대한 유산이 다른 사람의 손에 닿지 않도록 안전한 신탁기금에 확실히 묶어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금융구조의 진짜 의도를 이해하려면 그들 가족 내부에 숨겨진 조용한 불안 요소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패트릭 체는 장백지가 아이들을 키우며 세상의 온갖 시선 속에서 겪었을 고통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녀를 진심으로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노련한 그에게는 연예계라는 험난한 곳에서 그녀의 재정 관리 능력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이 섰던 것이죠. 갑자기 1억 달러 가까운 거금이 생기면 사기꾼들은 물론이고 악의를 품은 투자자나 돈만 노리는 금융 범죄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법적으로 자금 관리 권한을 제한해 둔 건데요. 이건 그 막대한 재산 때문에 겪게 될지 모를 위험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려는 깊은 속뜻이 있었던 거죠. 손주들의 소중한 미래가 엉뚱한 사업 투자나 감당하기 벅찬 싱글맘의 심리를 이용하려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날아가는 걸 절대 두고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꽉 잠겨있는 신탁자금은 일종의 단단한 방패였어요. 아이들이 돈 문제로 고생하는 일은 절대로 없게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였죠. 하지만 이 정교한 유언장에는 훨씬 더 은밀하고 구체적인 위협을 막아내려는 치밀한 설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가족 사이에 항상 맴돌던 묘한 긴장감 때문이었죠. 사실 이 재산을 철저하게 묶어버린 진짜 이유는 수십 년간 이어진 아주 요란하고 복잡한 연예계 스캔들 때문이었어요. 패트릭 체에는 가족의 재산이 단 1원도 페이 웡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아주 치밀하게 유언을 짜놨습니다. 그 유명한 가수 말이에요. 그의 아들과 20년 넘게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온갖 화제를 뿌리고 다녔던 바로 그 사람이죠. 아들인 니콜라스 체스가 이미 세계적인 슈퍼스타의 엄청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신이 피땀 흘려 일군 유산을 조금도 위험에 노출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아들과 그 연인이 갑자기 결혼이라도 하거나 법적인 문제가 얽히면 가족 자산의 경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던 겁니다. 그 노인은 가족의 유산이 혈통 밖으로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방어막을 쳐둔 셈이죠. 사랑이라는 변수 때문에 자신이 쌓아올린 제국이 흔들리는 꼴은 절대 못 본다는 태도였죠. 전체적인 설계를 보면 인생을 체스게임처럼 다루는 한 남자의 마지막 승부수였다는 게 너무 명확하게 보여요. 재산을 이렇게 냉정하리만큼 차갑게 분배하면서도 그는 손주들의 어머니가 겪었을 희생은 인정해줬어요. 물론 금고 열쇠를 직접 쥐어주진 않았지만 말이에요. 그는 후손들의 재정적 우위를 완벽하게 굳히는 동시에 아들이 막대한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영리하게 판을 짰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외부의 연회사가 가족의 권력과 영향력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튼튼한 장벽을 쌓았다는 점이죠. 이건 정말 감탄할 정도로 똑똑한 마무리예요. 뜨거운 사랑이라는 감정부터 사람의 욕심까지 인간의 온갖 약점을 꿰뚫어보고 대비한 거니까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연예계의 대부였던 그는 단순한 유산만을 남긴 게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이름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설계된 일종의 재산관리 예술 작품을 남긴 거죠. 유언장을 둘러싼 법적 다툼 훨씬 이전, 이 복잡한 인생을 산 주인공의 이야기는 1950년대 홍콩의 거칠고 혼란스러운 거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답니다. 부유한 은행가 집안에서 태어난 패트릭 체의 어린 시절은 남부러울 것 없었지만 전쟁이 터지면서 집안은 한순간에 쫄딱 망하고 말았죠. 17살 무렵 자랑스럽던 가문은 온데간데없고 매 끼니 밥 한 그릇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비참한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기 훈련반에 들어갔는데 그 선택이 나중에 영화계의 역사를 통째로 바꿀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조각 같은 얼굴과 날렵한 턱선, 거기다 천성적인 바나나 분위기까지. 카메라 앞에 서자마자 사람들은 그에게 완전히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대와 60년대 내내 그는 스크린을 장악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했던 소년이 하루아침에 박스오피스의 왕으로 군림하게 된 거죠. 그의 초기 영화들은 흥행 기록을 갈아치웠고 사람들은 앞다투어 그의 상징인 올백머리와 특유의 건들거리는 걸음걸이를 따라하며 광적으로 열광했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막대한 부를 거머쥐었고 집안의 지독한 가난을 단번에 떨쳐낸 뒤 꿈꾸던 화려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영화계가 서서히 저물어가던 1980년대, 그는 과감히 TVB라는 거대 방송사로 무대를 옮기며 화려하게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도박과 기업을 소재로 한 드라마들이 데이트를 치면서 아시아 전역의 시청자들은 그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죠. 눈빛 하나로 분위기를 압도하는 냉철한 도박사 역할을 완벽히 소화해내며 그는 평생 사사라는 영예로운 별명을 얻게 됩니다. 당시 영화 한 편당 출연료로 2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받았는데 이건 일반 노동자가 20년 동안 꼬박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패트릭은 이 엄청난 자금으로 홍콩 최초의 연예인 고급 빌라를 매입하며 상류 사회의 상징이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패션에도 진심이었는데 완벽한 디자인의 수트와 트레이드 마크인 검은 선글라스 없이는 절대 대중 앞에 나서지 않는 철칙을 지켰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삶을 선택했다면 언제 어디서나 대중에게 가장 세련되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게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반세기 넘게 이 원칙을 지켜온 그는 온갖 유혹과 파파라치의 감시 속에서도 늘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화려한 연애사 속에서도 패트릭 체는 항상 신사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사람으로 정말 유명했거든요. 이혼과 스캔들이 난무하는 연예계에서 그는 여러 번의 이별을 겪으면서도 헤어진 연인에 대해 단 한마디의 험담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틀어지거나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는 상황에서도 그는 끝까지 전 연인들을 배려하는 모습이었죠. 전 아내의 재혼식에도 참석해 축하해주고 새 남편과도 웃으며 대화할 정도로 그의 감정적인 성숙함은 주변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49살 연하의 여성과 13년간 열애했지만 결국 상대방의 밝은 앞날을 위해 스스로 먼저 관계를 정리하는 결단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2천만 달러라는 거금을 이별 선물로 건네며 마지막까지 품위 있고 대인배다운 면모를 보여주며 관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당한 자신감이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독이 되었습니다. 영화계의 거물이 되고 싶었던 욕망이 화를 부른 것이죠. 제작사가 시키는 대로 연기만 하는 배우로 남고 싶지 않았던 그는 직접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건 영화 제작 및 매니지먼트 회사를 설립하면서 아주 위험한 승부수를 던진 셈이죠. 그는 무대 뒤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체를 호령하는 진정한 거물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문제는 스크린 위에서의 연기는 최고였지만 기업 경영이나 재무 관리에는 명소질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냉정한 자본의 논리 앞에서 그의 거창했던 제작사는 내부적으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잇따른 사업 실패와 막대한 손실로 결국 회사를 접어야 했고 감당하기 힘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최고급 저택을 마음대로 사들였던 그가 한순간에 벼랑 끝에 몰려 채권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 재정적 파탄은 결국 그의 아들까지 인생을 바꾸게 만드는 홍콩 연예계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파산과 대중적 망신을 막기 위해 당시 어린 나이였던 사정봉은 어쩔 수 없이 가혹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한창 예민하고 질풍노도 시기인 어린 나이에 대형 기획사와 맺은 족쇄 같은 계약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죠. 다정한 아버지의 보살핌이 절실했던 소녀는 결국 아버지가 만든 거액의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젊음과 예술적 자유를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니콜라스는 평범하고 평온했던 어린 시절을 고스란히 포기해야 했어요. 가문을 파산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그 혹독하고 살벌한 연예계의 한복판으로 스스로 뛰어든 셈이죠. 무대 위에서 비싼 기타를 부수며 반항적인 록스타의 모습을 보일 때 환호하던 관객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 거친 퍼포먼스가 사실은 빼앗긴 어린 시절에 대한 깊은 상처를 분출하는 몸부림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전설적인 스타였던 아버지는 자신의 경제적 실수를 메우느라 아들의 순수함을 짓밟았고 결국 두 사람 사이엔 오랜 세월 씻을 수 없는 골이 생겨버렸죠.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대중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화려한 스타의 모습 뒤로 그 저택에 굳게 닫힌 문 너머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시절, 패트릭 채는 아들인 니콜라스 채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사실상 부재 중인 아버지였죠. 그는 언제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아름다운 여성들과 부유한 인맥에 둘러싸여 파파라치의 카메라를 의식하며 살아가기에 바빴습니다. 매일 신문 일면을 장식하고 TV 화면 속에서 빛나던 아버지와 달리 그의 아들은 오직 고용된 보모의 손에 길러졌으니까요. 니콜라스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것을 보던 어린 시절 밤마다 어둠 속에서 부모를 애타게 찾으며 울부짖었던 기억을 털어놓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아픈 아이의 눈앞에 나타난 건 다정한 아버지가 아니라 차갑고 딱딱한 유니폼을 입은 간호사뿐이었죠. 이런 부모의 온기 없는 방치는 소년의 마음속에 깊은 분노를 심었고 결국 그 유명한 반항적인 성격의 밑바탕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연예계에 강제로등 떠밀리면서 두 사람 사이의 벽은 갈수록 높아져만 갔죠. 니콜라스는 그저 성공한 가수나 가문의 빚을 갚아주는 돈 버는 도구로 남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평범한 아빠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길 원했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조명 아래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 경쟁자가 따로 없었죠. 반항심 가득했던 그 젊은 록스타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거친 음악에 녹여냈고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영화 촬영에 몰두하며 아버지가 남들에게만 주던 관심을 간절히 갈구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도박과 사교 모임을 즐기는 화려하고 무책임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정작 그 아들은 아버지가 보지 않는 곳에서 남몰래 피를 흘리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고 있었죠. 성은 같지만 서로 다른 감정의 세계에 사는 두 유명인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법을 전혀 몰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얼어붙었던 관계가 녹기 시작한 건 아버지가 70대에 접어들며 세월의 무상함을 뼈저리게 느낀 이유였죠. 화려한 파티도 잦아들고 평생을 함께했던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쓸쓸함을 겪고 나서야 말입니다. 어느 날 패트릭은 텅 빈 거대한 저택에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욕실 거울을 보며 그는 자신의 늙어가는 모습과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완전히 잊힌 남자의 깊은 고독을 마주하게 되었죠. 그는 평생을 함께했던 화려한 박수갈채나 값비싼 슈퍼카, 그리고 젊은 연인들이 결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어요.
평생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인 적 없던 오만한 그였지만 결국 자신의 그 거대했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는 뒤늦게 아빠로서 저질렀던 과거의 잘못들을 뼈저리게 후회했어요. 그래서 자존심을 버리고 수십 년 전 허무하게 날려버린 아들과의 시간을 어떻게든 되찾아보려 했었죠. 정말 뜻밖의 일이었어요. 가부장적이었던 그가 바쁜 슈퍼스타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서툴지만 진심 어린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했거든요. 패트릭은 고집스럽게도 아들 니콜라스가 매일 목숨을 걸고 촬영하는 위험천만한 액션 촬영장까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곤 했어요. 편안한 의자를 찾거나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는 대신 전설적인 배우였던 그는 그냥 구석진 흙바닥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아들이 일하는 모습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며 평범한 아빠처럼 굴었어요. 심지어 직접 수프를 끓여보려 하고 니콜라스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싶어 사소한 핑계로 전화를 걸기도 했답니다. 뒤틀린 부자 관계를 회복하려는 이 간절한 노력은 2022년 홍콩 영화제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한 감동적인 장면으로 이어졌어요. 85세의 전설적인 배우가 공로상을 받으러 무대에 올랐을 때 마이크 대신 낡은 휴대폰을 꺼내들어 모두를 놀라게 했죠. 그 안에는 어릴 적 영웅 같던 패트릭이 어린 니콜라스를 어깨에 태우고 활짝 웃고 있는 오래된 사진이 담겨 있었어요.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어떤 연설보다 강렬한 사과였고 아들을 향한 진한 자부심이 느껴져 객석의 모두가 눈물을 훔치고 말았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치밀한 유언장은 결국 두 사람의 관계가 끝까지 얼마나 비극적이고 복잡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었어요. 패트릭은 막대한 유산을 통해 집안의 빚을 정리하고 혈통을 지켜주면서 아들에게 자유라는 최고의 선물을 남겼어요. 덕분에 니콜라스는 가업을 이어야 한다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압박 없이 자신이 원하는 예술과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죠. 그렇지만 이 완벽하고 철저한 법적 계산은 이 아버지가 죽는 순간까지도 가족을 그저 자신의 체스판이 말처럼 대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했어요. 사실 니콜라스는 돈 같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싶었을 뿐이죠. 그는 평생을 선글라스 뒤에 숨은 아버지에게서 진심 어린 따뜻함 한 조각을 얻어내려고 분투하며 살아왔으니까요. 결국 이 치밀한 전략가는 주변 사람 모두를 완벽하게 보호했지만 아들에게는 끝내 차갑기만 한 뒷모습만을 남기고 떠났어요. 그는 마지막 게임에서 승리했지만 아들에게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따뜻한 포옹의 기억 대신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리움만 안겨준 셈이 되었죠. 패트릭은 화려한 조명과 막대한 부, 그리고 계산된 삶을 살았어요. 그의 1억 달러에 달하는 유언장은 마지막까지 승리만을 추구했던 그의 성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손주들을 챙기고 며느리를 예우하면서도 자신이 위협이라고 판단한 사람들은 유산 배분에서 철저히 배제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화려한 경제적 전략 뒤에는 끝내 서로 마음을 열지 못했던 아버지와 아들의 안타까운 현실이 숨어 있어요. 돈은 왕조를 지킬 순 있어도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순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네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